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정치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 조경근의 월간 논평에서 정치 이슈 다뤄봅니다. 경성대학교 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받았는데 네. 8일 만에 복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검찰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주어진 권한을 좀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면이 역대 정권마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 정권과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를 소위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저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말하자면은 좀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고 어떤 부분을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고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 지점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소위 추미애 현 장관이죠. 아직은 장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무리수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은 그 정당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추미애 장관의 한마디가 이 모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과정을 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이 이제 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거죠. 네. 네, 원래 취지대로 어떻게 될 건지는 앞으로 또 많은 관심을 네네.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었던 네. 네, 네. 논란이 참 많았는데 결국 이제 임명이 됐다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네, 네. 여러 가지로. 근데 정말 일반 시민들은 이래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재가 네. 정말 좋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우리가 진보 성향을 띈 정부가 들었을 때에는 인재 풀이 약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고루 등용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 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거냐 또는 부동산을 어떻게 다뤄갈 거냐 세금을 어떻게 다뤄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서 차분하게 처리를 해 나갔더라면은 부작용이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변 장관의 임명 같은 경우에도 네. 좁은 인재풀 속에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매번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안타깝고 보기에 좀 딱하죠. 사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좀 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경우에도 보면은 변창흠 국토부 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분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 틀과 별반 네. 다르지 않고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네. 그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떤 정책을 내놓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마치 그 사람들에게 코웃음을 치다시피 그래? 그러면 또 이런 정책이 있지라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계속 커진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였다. 그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추어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강경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 시장 구조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항의 어떤 그 기제를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한데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시기적으로도 1년밖에 안 남아서 네,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공수처장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네. 최종 2인인데 김진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네네. 이 두 분 중에 아마 김진욱 연구관 쪽이 조금 더 네네. 좀 우세하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그 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분이 어느 정당이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그런 분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 공수처 문제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임명을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현 정부나 정권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 공수처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를 정권 쪽이나 정부 쪽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 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새롭게 전개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절차 문제 삼고 이게 뭐 네네.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까지 나왔는데 네네. 또 그러면 일부 또 시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왜 저렇게 맞습니다. 공수처를 못하게 네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현재까지의 과정을 가지고서는 누구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출범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공수처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를 보면은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이 논의가 뭐 연말 안에 끝날 것 같더니만 각 당의 네. 입장이 다 달라요. 뭔가 이게 네,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그렇죠. 인정한다. 하지만 네, 네.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아니야 이거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올해 내 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내년에도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근로자가 이게 이제 원청, 제1하청, 제2하청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원래 어떤 회사가 자기의 근로자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회사가 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하청을 주고 다시 하청을 받은 회사가 또 다른 하청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 어떤 규정을 했을 때 그게 의미하는 정의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전에 사실은 국회에 논의에 올라오기 전에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 1, 2, 3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법으로 올라오면 이걸 검토하기 쉬운데 이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네. 50인 이하 사업장을 네. 4년 하느냐. 이하하는 문제인데 네. 근데 대부분의 또 사고가 거기서 많이 나고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것도 영세하다는 또 네. 기업주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네, 네. 근데 사람이 죽는 문제인데 그렇죠. 사람 요거는 생명이 중요하죠. 예,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네네. 법이 있음으로 해서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CEO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기업이 어렵고 지금 월급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하면은 결국은 기업 문 닫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게 국회로 올라와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국회가 하는 일도 없고 계속 국민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두어 가지고 한 안이 아니면은 1, 2, 3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회가 의논하도록 올라오는 게 옳은데 그런 절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보궐선거 이제 100일도 채 남질 않았는데 그렇죠. 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부산일보 네. YTN이 일요일부터 의뢰해가지고 네. 부산시장 후보 조사를 했는데 네, 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합계가 49.7%. 네. 박형준 27.4, 이현주 13, 그리고 김영춘 11.2, 민주당 합계 21.2%를 크게 앞섰다. 자세한 네.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선두주자가 좀 뚜렷하게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건 혹은 네. 민주당이건 간에 두 정당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가 어떻게 결정될지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당내 역학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이 1등이구나 2등과 차이가 크구나라고 해서 그분으로 결정된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보입니다. 네. 당내 역학 역학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국민의힘의 속사정과 민주당의 속사정을 좀 풀이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죠. 이를테면은 첫째로는 이걸 최종 결정하는 분이 이제 대표인데, 그죠? 대표회에서 대표가 결정을 하는 건데 대표가 이제 원내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김종인 장악력이 비대위원장이요? 굉장히 예. 약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산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의 힘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은 그분들하고 같은 부류는 아닌 거죠. 접촉면이 좀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 보수당 속에서도 친이와 친박이라는 그룹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역학 구조도 있고 또 이제 부산의 정치권에서
우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부산 정치권에서는 좀 바깥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후보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그런 경선 과정에서 예.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나오면은 그걸로 후보가 아예 네. 그냥 탈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민주당 사정. 민주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김용춘 전 해수부 장관 현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전 이제 네, 이제 네. 사표를 제출을 했죠, 예. 그죠? 하고 현재 1순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선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굳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갈등이 없이 현재 1위로 나서 있는 분이 그대로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보궐선거는 늘 투표율이 낮았으니까 단일 투표율도 좀 중요할 것 네, 같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부동층 비율이 상당히 굉장히 높죠.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죠. 표심을 어떻게 끌어오는가가 참 네, 중요할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의 대결에서는 예. 대부분의 전문가가 한쪽으로 이미 기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된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내부 갈등의 소지가 큰 거고요. 예, 예. 되지 않는다고 보는 쪽에서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서병수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이 서병수 의원을 지지했던 그 네. 표심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게 근데 이제 1위 후보인 박형준 후보에게 좀 간 것 같아가지고 현재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세우지 않은 상태였기 근데 때문에 이제 서병수 의원하고 제가 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박형준 이제 전 교수가 네. 지금 교수죠, 현 교수죠. 네, 네, 현 교수죠. 현 교수. 과연 얼마만큼 그동안 접촉면이 있었고 이분이 서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가 있거든요. 저는 현 상황에서는 중간에 무슨 극적인 어떤 부분이 없다고 보면은 접점이 없이 쭉 갈 가능성이 그래서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되겠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선거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어쨌든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공약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네네, 부분 네네. 아닙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부산시장 후보로서 뭐 가져가야 될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지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반복을 해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부산, 뭐 경제가 살아나는 부산,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부산, 동서간의 격차를 없애는 부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아마 그래도 이번에는 꽤 그래도 정책 선거가 되지 않을까. 현재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 그런 후보나 또 국민의힘에서 나와 있는 후보를 볼 적에는 그전의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볼만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한쪽은 너무 막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은 굉장히 좀 조용하게 움직이는 네, 거고. 조용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4월 7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안 남았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초가 되어야만이 네. 본격적인 이제 후보 대결 과정에 네,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물 밑으로 경쟁하면서 갈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데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경성대학교 네네. 조경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